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아무리 잘 올라도 한국 증시가 오르지 못하는 일명 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테마 준비해봤습니다. 열어보시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로블록스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함께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를 하면 사실 상장하지 얼마 안 된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해서 네. 실적이 아직 확인되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실까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실적 보고 투자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로블록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자체는 뭐 굉장히 뛰어난 매출액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 손실 자체는 오히려 기준 시점보다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밸류에이션이 부담돼서 못해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갈테마기 때문에 간다라는 인식으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의 메타버스, 로블록스와 좀 다른 것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플랫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든지 혹은 VFX 쪽, 이런 쪽, 특히 이제 VFX 쪽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점이 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VR 혹은 AR 기기들 이런 쪽과도 또 동조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오늘 주가 상승에는 로블록스 시외 주가 28% 급등 이것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들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같이 가고 있다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읊어보면 뭐 NP의 경우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네. 사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보호예수 풀릴 예정이라서 네. 그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NFT 관련해서도 오르고 있고 게임주들, 메타버스도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저희가 어디 쪽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메타버스 쪽에서만 좀 집중해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위즈익 스튜디오를 필두로 해서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엠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면 게임과 엔터주들도 메타버스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VFX 관련된 전문 일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IP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보유라든지 웹소설 IP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메타버스 세계의 확장 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약간의 부담 요소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의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 자체는 오히려 그 위쪽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차트 흐름 보시면은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목표 주가 자체는 20% 이상 상향이 되어 있는 주가가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목표가보다는 추세 그리고 메타버스 대장주로서의 주가 흐름이다라는 측면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자체는 현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한 20% 조금 안쪽이라고 할 수 있는 41,000원 선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4,000원 선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유튜브 댓글창에 메타버스 사려다가 지옥버스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을 만큼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오늘의 추천주로는 위즈익 스튜디오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4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네. 10월 초에 주셨던 넥스트가
목표가를 돌파하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에이스 해주세요. 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역시 뭐 대장주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주가 흐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 자체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72,000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84,000원까지 안정적인 목표가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맥스트도 역시나 추세 대응 해보자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목표가 84,000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보죠. 네,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화이자 쪽에서도 개발이 됐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상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니까 엔터주는 올라가는데 네. 의외로 여행주, 항공주들의 흐름은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가 들려온 이후에 어제부터 여행 항공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여행 항공 카지노 쪽이나 아니면 뭐 소비, 패션 소비 관련주, 엔터주 네. 어디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엔터 관련주들은 리오프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네.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항공사들이라든지 여행주들 자체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주가 조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 나눴지만은 화이자의 치료제 소식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비필수 목적의 관광객이 드디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권의 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력 자체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국내 여행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표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2분기 대비했을 때 국제선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행 항공주 쪽에서 그러면 여행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실까요? 네, 현재로서는 여행주 하나투어를 좀 말씀을 네. 드릴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역시 11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관광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가 보일 가능성이 네. 높죠. 하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재개 초기에는 일반 및 패키지 쪽에 대한 수요, 특히 이제 신혼여행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좀 많이 가게 맞아요. 되는데요.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목적의 여행 수요 자체가 더욱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측면에서 봤을 때 패키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행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첫 번째 기대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를 폭발시킬 수 있는 내년 글로벌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카타르 월드컵 이러한 것들이 재개될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각국의 전반적인 여행에 대한 기준 자체가 더욱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것들이 명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여행객들의 수요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들이 여행주들의 관심도를 좀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 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은요, 역시 하나투어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평선 회복을 좀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목표가 수준 자체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10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 자체는 76,000원 선으로 조금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여행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래 자막 나가는 것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내년에 카타르 월드컵 생기는 게 오래전부터 직접 가서 응원해 보는 게 굉장히 네. 소원이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오늘의 추천주로는 하나투어 잡아주셨고요. 실제로 흑자 전환을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조금 중장기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 76,000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갈테마 가라 와 함께 이슈앤뷰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시장에 대한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